자, 마켓나우 2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장 연휴를 쉬고 돌아왔습니다. 광복절 연휴를 쉬고 미국 시장이 어떻게 열렸나 아마 주말 사이에 시청자분들도 잘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 조금 부담을 받았더라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조금 부담스럽게 나오면서 이런 다시 이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물가에 대한 경계감이 미국 시장을 좀 힘들게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반도체에 대해서도 이번에 관세 이야기를 또 했어요. 네. 뭐 200%, 300%도 부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 시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피로감들을 좀 이 연휴 사이에 못 반영됐던 것들이 오늘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고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는 역시 여전히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불확실성 어떻게 해야 되나 결정을 빨리 내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확답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좀 눈치를 보면서 이걸 더 사야 되나 연말에 시장이 더 갈까 말까 네. 이런 고민들을 좀 계속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내외적으로 정책이 불만족스럽더라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배당주는 확실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도 2차 전지 괜찮고 2차 전지 위에 있는 게 반도체 섹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는 오늘 약간 주춤하긴 합니다만 앞으로의 성장 추세는 유효하다라는 전략들도 꽤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시장은 어느 정도 좀 단단히 잡아갈 그런 그 빌미를 좀 찾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지대가 좀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뭐 눈치 보고 간 보고 있다는 게 확연하게 느껴지는 게 지수는 그래도 3,200선 근처에서 계속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업종이나 실적의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막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수는 그래도 계속 버티고 있다는 것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은 분위기 어떨까요? 연휴 쉬고 돌아왔는데 오랜만에 또 시장의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하고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김윤주 캐스터와 알아볼까요? 네, 우리 시장 10시 2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속에 오늘 양지수는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양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자세한 흐름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낙폭이 깊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2.71%가량 강하게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이 반도체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 300%가량 고율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에 따라서 오늘 반도체 투톱의 낙폭이 눈에 띄는 하루입니다. 또 방산주 단 안에서도 LRG넥스원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0.68%가량 하락, 한화 시스템도 2% 넘게 하락하는 모습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대로템도 0.61%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 안에서 지수 단에서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조선주는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일 한미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에 대한 마스가 협력 기대감이 날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오션이 2.53%가량 오르고 있고 HD 현대중공업이 1.57%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도 0.53%가량 오르면서 오늘 조선주 단으로 초록불 켜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LG에너지솔루션 1.52%가량 하락하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도 2.51%가량 하락하면서 2차 전지주 단안에서는 하락하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은행주 단 안에서 오늘 낙폭이 굉장히 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가 4.59%가량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 신한금융지주도 2.46%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3.88%가량 하락하면서 오늘 증권 또 은행주 관련 단 안으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현대차와 기아도 오늘은 소폭 하락합니다. 현대자동차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기아도 0.87%가량 하락입니다. 이외에 오늘 HMM이 7% 넘게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2조 원대 규모의 자사주 소강 매입 발표 계획을 밝히면서 오늘 시장의 주목을 강하게 받아가고 있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오늘 3%가량 오르면서 시장에서 오름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도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빨간불 켜면서 하락하는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약세장입니다. 그 안에서 제약바이오단 안에서는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이 맥커리 보고서에서 59만 원으로 목표가를 상향하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1.83%가량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ABL바이오도 2%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펩트론이 3%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도 0.86%가량 하락하면서 제약바이오단 안에서 엇갈린 흐름을 전반적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도 2%가량 하락, HLB가 3.39%가량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보로노이도 3%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미용 의료기기단 안에서도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파마리서치가 0.73%가량 하락, 클래시스도 0.53%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휴젤도 1% 넘는 낙폭을 현재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 단안에서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3%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1.88%가량 하락입니다. 이외에 오늘 피롭틱스 같은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고요. 또 젠백스 카일 같은 2.91%가량 상승하는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쉬어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그래도 엔터주 단 안에서는 지수 대비해서 아웃퍼폼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JYP 엔터테인먼트가 0.76%가량 올라주고 있고요. SM 엔터테인먼트가 0.47%가량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수는 현재 시간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지수 일제히 파란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98% 현재 1%가량 하락하면서 3,193선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3,200선을 지지받으면서 출발했지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 3,200선을 내려놓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1% 넘게 낙폭을 키우면서 810선을 내려놨습니다. 804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일제히 상승분을 모두 내려놓고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점차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간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수급 상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강하게 코스피를 팔고 있는 모습 오전장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1,300억 원 넘게 코스피를 팔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만이 코스피 시장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고요. 개인만이 700억 원가량 코스닥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을 외국인은 팔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시간 투자자들은 어떤 업종과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조금 더 자세한 상황 싱크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싱크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와 업종, 종목들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일단은 지난주에 미국에서 CPI가 발표가 됐을 때는 미국이 9월의 금리 인하 거의 기정사실이다라고 받아들이면서 시장이 괜찮았는데 우리가 광복절 연휴로 쉬는 동안 미국에서 또 PPI가 발표가 됐어요. PPI를 보니까 근데 이게 약간 이 물가와 관련해서 물가가 또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지난 시간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에 뉴욕 시장이 분위기가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도 이게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쉬고 있습니다. 1에서 2%대 하락으로 출발을 한 상황인데 여전히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난주에 많이 올랐던 2차 전지 관련 주도 이번 주에는 쉬어가면서 출발을 합니다. 지난주에 그래도 상승폭이 꽤나 나왔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이제는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꽤나 많은 매수 의견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쉬고 있습니다. 오늘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일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할지 한번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OLED도 지난주에 급등이 나왔다가 바로 하락이 좀 나왔죠. 오늘 전반적으로 OLED도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오늘 주가 흐름이 그닥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시장을 버티고 있는 거 이런 불안불안한 상황. 시장이 더 갈까? 더 가지 않을까? 정부에서 세제 개편안 확정 짓지 않을까? 아직도 확답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 이번 주에도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뭔가 확실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업종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도체도 지금 이런 관세에 대한 의견 때문에 더 갈까 말까. 2차 전지도 이제 바닥 탈출하는 건가? 그런데 또 양치기 소년처럼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부담이 있는 상황인데
남북 경협도 그렇고 뭐 미국과 러시아의 이 주말에 있었던 정상회담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는 건가, 남북 경협 하는 건가, 8.15 광복절에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에서도 북한에 대한 뭐 뚜렷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일어나면서 우크라이나의 재건, 뭐 남북 경협, 방산 다 떨어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버티는 게 결국에 조선입니다. 자, 조선주만 역시 확실하다. 나 이번 주말,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넘어가면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여기에서 결국에 지금의 가장 확실한 건 조선밖에 없다라는 게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남북 경협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기존의 남북 합의 중에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이행을 준비하겠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계속 나왔던 것이 개성공단을 다시 재가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코멘트들이 나왔거든요. 과연 남북경협주들 오늘은 조금 출발할 때 조정을 받고 출발을 했는데 과연 이제 막판에 어떻게 또 움직일지, 한미 정상회담 이전까지 남북 경협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 점은 계속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나마 오늘 좀 힘을 내고 있는 것들은 조선, 태양광, 해운, 풍력 뭐 이 정도인데 해운주는 또 HMM이 자사주 매입 소각하겠다라고 밝혔죠. 이러다 보니까 7%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외에도 뭐 로봇주나 전력설비 다 좋지 않습니다. 전력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했는데 여기에 세부 내역들을 좀 살펴보니까 철강과 알루미늄이 들어가는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미국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뭐 가전제품에도 철강, 알루미늄 들어가잖아요. 근데 변압기에도 철강이 들어가니까 변압기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전력 설비주들이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일단은 오늘은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더 오늘 오후장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볼까요? 반도체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반도체가 오늘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함께 주가가 떨어지는 영향도 있고 여기에다가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 반도체 관세 300%도 부과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반도체 관세를 곧 부과할 것이다.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에 구체적인 반도체 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을 만나고 나서 알래스카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세는 바로 시작이 됐고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또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걸 또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우리는 또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수입 반도체에는 200%, 3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조 시설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업체에게는 역시 관세를 면제해 줄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이번 주에 또 다음 주에 가장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미국의 상무부 국가안보위협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232조 원관 품목관세, 반도체만 품목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뭐 반도체 미국에 와서 만들어라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초기에는 반도체 관세를 높게 설정하지는 않을 것인데 만약에 미국으로 제조 시설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50%, 뭐 100%, 200%, 300%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러트닉 상무장관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데 이제 다음 주에 미국 시간으로 8월 25일에 우리와 미국의 이런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여기에 이제 이재용 회장도 함께 갈 것이고 반도체 관련된 이 상황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과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 아니면은 불리한 것인가 여부를 판단을 잘 해봐야 되는 그런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두잇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과 관련된 반도체 전반적인 상황은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난주보다 조금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 심리는 그 이슈에서 다 확인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에서 2%대 약세를 보이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나오거든요. 이 삼성전자는 장 초반에 한 96만 주 정도 매도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뭐 종목별로는 할 말이 많이 있지는 않아서 삼성전자 폴더블 폰 얘기를 좀 해드리면 2분기 미국 시장에서 워낙 폴더블 폰 흥행 소식 때문에 점유율이 늘었습니다. 23%에서 31%로 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애플의 점유율을 좀 뺏어오는 흐름들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폴더블 관련주들이 좀 오르는 흐름들은 나와주네요. 파이낸텍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폰 내장 힌지 공급사로 굉장히 좀 유명한데 그런 투자 심리가 오늘 좀 쏠리고 있습니다. 12% 이상 급등하면서 10,0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거래일 5% 추락했는데 다시금 되돌리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인텍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겠지만 폴더블 폰 OLED 관련해서 이제 화면을 딱 붙이는데 올바르게 붙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비 공급사, 본딩 장비 개발사 이런 부분으로 좀 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 7% 뛰면서 951원 궤락키고 있고 노바텍도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장 초반에 상승했거든요. 일부 차익 실현 매물 지금 나와주네요. 한 2에서 3%대 하락하고 있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그중에서 이제 폴더블 폰만 오늘 좀 차별화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부터 관세가 발효되는 철강 알루미늄 쪽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플러스 알파로 전력 설비 관련주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를 이제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늘 18일 0시부터 이제 적용이 됩니다. 자, 이러니까 시장에서는 철강주는 계속 지금 노이즈가 철강 관세는 좀처럼 깎아주질 않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전에는 25% 부과할 거다 그랬는데 50%로 올렸더니 결국에는 50%로 확정해서 오늘부터 부과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니까 우리나라의 업체,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련된 업체들은 여전히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불안감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강주들이 그나 올라갈 여력이 안 생겨요. 뭐 실적도 실적이고 이런 관세 부담이 계속 쌓여져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 여기에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미국 상무부가 이 관세 관련해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 알루미늄 철강의 파생 상품을 더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수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들어간 상품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포함된 걸 보니까 기계나 아니면 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부품 이런 것에도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단순히 철강 업체들만 부담을 받는 것은 아닐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중요한 것이 변압기도 포함이 됐어요. 변압기는 그전까지는 관세에서 그래도 조금 무풍지대 아닌가? 관세 안전지대 아닌가라고 예상들을 하고 판단들을 했었는데 이 품목 407종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의 리스트를 쫙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변압기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변압기에도 역시 철강이 들어가겠죠. 철로 만들 테니까. 그러면서 변압기에도 관세 그럼 50% 부과하는 건가? 라는 것 때문에 오늘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시장에서 오늘은 좀 충격을 받고 있는데 전문가들이나 시장에서 분석을 하기로는 이게 너무나 걱정이 과도한 거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번 조치가 변압기에 그냥 전체에
바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변압기 안에 철강 함유분이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로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서 관세를 좀 차별화하는 거다라는 내용인데 만약에 예를 들면 변압기 원가대에 철강의 비중이 35%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이 35% 정도에만 관세를 50% 부과하고 나머지 한 65% 정도에는 15%,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과받는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종합해서 관세를 최종적으로 매겨보면 한 18% 정도만 관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50% 가까이 관세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해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의 이런 주가의 하락은 좀 과도하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나오고는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철강 관련주나 아니면 충격을 좀 받고 있는 전력기기 관련주들 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이 이제 열연 강판에 상계 관세 이제 소폭 인상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사실 뭐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미국 상무부를 대상으로 그 상계 관세에 너무하다라는 부분에 소송을 냈는데 승소를 했잖아요. 그거에 따른 또 괘씸죄다 이런 분석도 더해지더라고요. 근데 어찌 됐건 오늘 좀 그런 부분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또 워낙 이제 미국 쪽이 철강 관련해가지고 이제 50% 관세를 때렸기 때문에 그 소폭 인상분에 대해서는 뭐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일부의 그런 분석도 있으니까 참고 정도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은 약간 엇갈리는 흐름은 보입니다. 포스코홀딩스 최근에 한 주당 2,500원 분기 배당을 했다라는 소식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S 일렉트릭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철강 알루미늄의 변압기 이제 관세 품목에 이제 초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여파를 받아서 오늘 7% 낙폭을 확대하면서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가 오늘 물씬 좀 풍기는 흐름이고요. 한국전력은 2% 상승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일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정부 정책이 좀 확고한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그러려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어느 정도 압박은 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인상 좀 호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요 선진국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그래도 싼 상황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정부 들어서 이런 흐름들이 이제 구체화된다면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그런 흐름들은 조금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 나와주면서 오늘 한국전력이 뭐 장중 4% 이상 오르기도 했는데요. 현재 2.3% 상승하면서 39,800원 선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츠로테크 1%대 상승세 보여주네요. 오늘 철강 전략 설비 그 이슈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세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휴 동안 쉬는 사이에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많은 관심을 끌었죠. 진짜 전쟁을 끝내버릴까?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호언장담했었는데 그러다가 뭐 취임하고 지금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죠. 과연 이번에는 종식시킬 수 있을까?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일단은 뭐 확실하게 끝났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내에서도 지금은 좀 비판들이 많거든요.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너무나 많은 선택권을 줬다. 뭔가 전쟁에 대한 자유이용권을 줬다. 이런 식으로 미국 내에서는 좀 비판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뚜렷한 결과물은 없이 휴전 노딜로 결국에는 이 정상회담이 끝이 났습니다. 자, 일단은 즉각적인 휴전,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원했는데 이것보다는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내주고 러시아가 포괄적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식으로 일단은 두 사람이 의견을 마무리 짓고 헤어졌습니다. 만약에 이 러시아가 50일 안에 뭐 전쟁 멈추지 않으면은 경제 제재에 더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뭐 이런 일은 아마도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미국 내에서는 위트코프 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CNN에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나눴는데 그래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집단 방위 의무 형태의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나토식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제공을 푸틴도 동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의견들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결론이 나는 것인지 시장에서는 아직
그러니까 뭔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 끝났다라고는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시간으로 오늘 또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3자 회담은 8월 15일에 성립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다시 미국에 가거든요. 여기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확보를 하게 되면 평화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푸틴 대통령의 이야기고, 반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돈바스 지역을 내주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라는 식의 의견 차이가 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또 미국에 가는 상황인데, 몇 개월 전에 기억나시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백악관에 갔을 때 엄청난 망신을 당하고 돌아왔잖아요. 그것을 아마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갈 때 유럽의 정상들이 같이 미국에 따라간답니다. 아마 이런 것들, 과거에 있었던 면박주기,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유럽의 정상들이 같이 가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이 펼쳐진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만약에 여기서 얘기가 잘 되면 바로 22일까지 그 이전 내에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3자 정상회담을 또 추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관련된 방산과 관련된 투자의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뉴스들은 잘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산주들이나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일단 오늘 코스닥 새내기주가 있습니다. 삼양컴텍인데요. 이 방산 솔루션 기업이고 1962년에 설립됐는데 우리나라에서 방탄복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모가가 7,700원이었고 시초가가 16,010원이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공모가 대비해서 현재 오르면서 14,810원 선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초가 대비해서는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92% 상승세 이걸 좀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일반 투자자 청약 결과 13조 원이라는 자금을 모았는데 하반기 코스피 대여였던 대한조선 이후에 공모 자금을 가장 많이 조달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투자자들의 관심 오늘 입증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오션은 3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2.8%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오션이 필리조선소 인수를 했잖아요. 그 밖에 브라질, 인도, 신흥시장 이런 쪽으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워낙 저가 공세 이런 부분도 압박성으로 느껴지고 워낙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를 넘어서기 위한 자구체 이렇게 좀 표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10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인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오션과 함께 앞으로 이제 글로벌 LNG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미국 LNG선 이런 부분으로 LNG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앞으로의 그런 로드맵이잖아요. 그런 부분 좀 보시면 되고 하나오션은 3% 오르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조정받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LIG 넥스원 오늘 2%대 상승입니다. SY 스틸텍 사실 8월 초 급등했다가 최근 20% 급락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소폭 반등 그렇게 큰 움직임은 안 보인 채 5,32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산 우크라이나 재건주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이슈들 좀 정리를 해봤고 이제 투자 전략 필요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 이데일리온의 김태원 파트너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또 이번 주 시장도 좀 지지부진한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여름 휴가를 끝마치고 복귀를 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하반기를 주도할 종목들에 본격적으로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큰데요. 일단은 미국이 이 관세 문제를 다시 들고 나왔어요. 우리나라 대통령과 이제 25일 날 만나게 되는데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내용들, 특히 우리를 시범 케이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정부가 잘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세 문제는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에 관련해선
우리나라의 수출 주도 사업들이기 때문에 영향받는 바가 크죠. 자,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이 관세 문제에서 한 발 떨어져 있는 쪽, 특히 내수 쪽에 관련된 종목들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전기료가 어느 정도 인상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 때문에도 이 태양광 관련 쪽에다가 매수세가 많이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가장 먼저 치고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수 쪽 매출 비중이 70%나 차지하는 회사고요. OCI 홀딩스나 하나솔루션, 대명에너지, SDN 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기료 상승 얘기 나오면서 원전주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신한울 3호와 4호 건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본격화되면서 여기에 관련된 회사들이 재무적으로 이제 회계적으로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리 1호기 해체 작업이 시작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건설뿐만 아니라 해체에 관련해서 원전주들은 모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에 대해서 단순히 건설만 볼 게 아니라 이제는 해체 부분에도 매년 일감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재평가가 필요하고, 두산에너비티나 BHI, 우리기술, 우리비텍 같은 이런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빌 게이츠가 한국에 옵니다. 이게 이제 백신과 진단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낸 이유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빌 앤 멜린다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와서 예전에도 몇 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우리나라 진단 업체들과 백신 업체들을 만나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ST 바이오센스와 수젠텍, SK 바이오센스, 유바이오직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조선주와 조박원이라고 불렀던 종목들에 모두 관심들이 많지만, 특히나 이 방산주들은 이 수주 모멘텀에 대해서 좀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을 좀 떨어져 있고, 이 조선주하고 또 이제 이런 이 원전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확실히 좋아진다는 것 숫자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을 가운데 놓고 이 실적이 더 좋아질 종목 쪽에 내 포트folio에 이 종목들을 담아야 합니다. 2차 전지주에서 이제 순환매가 나오는데, 이런 종목이 나오면서 AI 관련주에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순환매 관점에서도 잘 보시면서 실적이 과연 어느 종목이 좋아지는지 이런 종목을 잘 찾아서 담으시면 하반기에도 수익을 좋게 가져갈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네, 정책이 집행되는 곳에 돈이 쓰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호실적 관련주 주목해야 된다라는 전략이셨는데, 특징주 어떻게 좀 잡아가 볼까요? 네, 오늘 특징주는 역시 조방원 중에 조선주죠. 특히 이제 하나오션이 오랜만에 또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오션은 본질적으로 한국산업은행 지분이 15%나 있습니다. 상방주회 중에도 약 한 4% 정도가 이제 블록딜로 시장에 나왔었는데요. 근데 그걸 다 받고 나서도 지금 하나오션은 주가가 이만큼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미 해군의 MRO 사업뿐만 아니라 미 해군의 신규 전함, 그러니까 군함 건조에서도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은 민간 분야의 사업뿐만 아니라 이 특수선 분야의 사업에서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같이 실적이 꾸준히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이 산업은행 지분이 블록딜로 시장에 나온다 할지라도 이 종목을 받고도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물량을 받고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오션 같이 실적이 좋아진 종목을 내 포트에 담아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 이번 주에 한번 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전략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나우 브리핑으로 시장의 분위기 전반적으로 알아봤고요. 이제 또 한 걸음 깊이 들어가 볼까요? 반도체 투자 어떻게 해야 할지. 삼성전자 요즘 좋은 소식들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삼성전자가 미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며 애플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출시한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 7과 Z 플립이 소비자 호응을 얻고 있으며 관세와 다양한 제품군 전략도 삼성 약진을 뒷받침했다. 카날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삼성의 미국 점유율은 31%로 전분기 23%에서 뛰었고 같은 기간 애플은 56%에서 49%로 떨어졌다. 삼성의 폴더블폰은 내구성과 디자인이 주목받으며 판매가 급증했다. 예약 판매가 전작보다 25% 늘었고 실제 판매도 50% 가까이 증가했다. 애플도 대응에 나섰다. 다음 달 두께 5.5mm의 초슬림 아이폰을 출시하고 2026년에는 첫 폴더블 아이폰을 공개할 전망이다. JP모건은 폴더블 아이폰 가격이 최소 1,999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주 미국 증시는 잭슨홀, 반도체 관세, 우크라전 변수로 흔들릴 전망이다. 가장 큰 이벤트는 이달 20일부터 23일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열리는 잭슨홀 심포지엄이다. 파월 의장이 오는 22일 잭슨홀에서 고용 둔화와 금리 인해 어떤 신호를 줄지가 최대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도 시장의 긴장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5일 정상회담을 개최했지만 즉각적인 휴전 합의에 실패했다. 전문가들은 PER이 평균을 크게 웃도는 등 시장 과열이 심각하다며 충격에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양시장이 낙폭이 조금 더 깊어졌네요. 코스피는 1.15%, 현 선물을 다 2천억 원 넘게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1.46% 하락세를 기록을 하면서 일단은 연휴를 쉬고 왔는데 시장 분위기는 그닥 좋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리면 지난 8월 15일에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는 0.8%대 상승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0.4% 정도 상승 출발. 홍콩 항생지수는 지난 금요일에 조금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0.27 하락을 좀 만회하면서 하락을 멈추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일본 시장은 오늘도 너무 좋은데요. 일본은 니케이 지수가 또 장중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현재 0.67% 상승하면서 니케이 지수는 오늘도 신고가 행진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 시장에서 최근에 삼성전자를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주가는 좀 정체되어 있는데 7만 원 언저리에서 그래도 계속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지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블루닷 AI의 강정수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연휴 잘 쉬었죠? 네, 잘 잤습니다. 네. 자, 저희가 연휴 사이 지난주에 네. 시장이 우리 시장은 그닥 좋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좋은 소식들은 꽤나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네. 또 이재용 회장이 지난주에 미국에서 돌아왔잖아요. 네. 긴 미국 출장을 다녀왔는데 네. 공항에서 이렇게 입국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자들이 막 물어보는 질문에 뭐 내년에 사업 계획을 하고 왔습니다. 뭐 그런 식의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네. 사실 이재용 회장이 그런 자리에서 코멘트를 많이 하지 않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네, 네. 어떤 의미로 저희는 받아들여야 우선 첫 될까요? 번째는 대단히 다급했다라는 거죠. 우선 2분기 실적이 최악의 2분기 실적을 그렇죠. 기록을 했었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내놔야만 한다라는 압박감이 분명하게 존재를 하고 네네. 있죠. 뭐 삼성의 폴더블 폰이라든지 삼성 가전이 잘 된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사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전체 매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매출이 50%가 넘기 그쵸. 때문에 가장 크기 때문에 여기서의 위축과 실적 악화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뭐 리더로서 CEO로서 분명하게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대단히 큰 워딩이죠. 내년 사업 준비를 하고 왔다. 네네. 그냥 잘 출장 가서 성과가 있었다가 아니라 내년 사업 준비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니까요. 해석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극단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여러분 아시는 출장 가자마자 시작됐던 테슬라하고 삼성전자의 계약 네네. 그리고 그 출장 기간에 있었던 애플과의 계약 이런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 또 이건 사실 음모론적으로 나오고 지금 확산되고 있는 젠슨왕과 만났다. 네. 만났을 수도 있고 안 만났을 수도 있고 사실은 정확하게 팩트 체크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유력하게 언론에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젠슨왕과 만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HBM4 또는 HBM3E에 대한 납품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수가 있다. 뭐 이런 근데 저는 꼭 4에 대한 납품과 3E에 대한 HBM3E에 대한 납품이 결정나지 않았어도 젠슨왕 정도면 삼성전자 CEO인 이재용 회장을 만났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이 그쵸.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 많은 이렇게 스페큘레이션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석들이 네네. 지금 분분하게 있고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서 이것의 모멘텀을 맞을 것이냐 아니면 추락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의 가름길에서 어느 정도 CEO의 행보가 이것을 버텨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사이에 이미 출장 간 사이에 희소식은 분명하게 가장 크게는 두 가지가 들어왔던 거죠. 네네. 하나는 테슬라하고 네. AI6 칩에 대한 전략적 생산 협업을 같이 하면서 사실은 공장을 만들고는 있지만 아무런 손님이 없을 걸로 예상되고 있는 이나노 공정에 가장 강력한 이 고객이 생겼다라는 것 그것은 뭐냐면 이 공정에 대한 신뢰도가 만들어진다는 거고 여기에서 성공할 경우에는 다른 고객들까지도 계속해서 그렇죠. 확보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TSMC에게 몰리고 있는 여러분 TSMC 대비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8%밖에 안 되죠. 그렇죠. TSMC가 3분의 2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서 정말 이 정도 되면 거의 압사 직전에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탈출구를 마련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긍정적인 의미로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연이어서 애플이 소니에게만 맡겨왔던 이러한 이미지 센서 부분을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의 오스틴 공장에다가 위탁하기로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희소식은 분명하게 네. 당장의 매출의 기여도는 없죠. 2027년부터니까요. 매출의 기여도는 없지만 삼성전자가 어떤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매출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HBM의 납품이 가장 중요합니다. HBM 네. 납품이 예를 들면은 지금 9월 달로 예고되고 있는 HBM3E 12레이어로 만들고 있는 이것이 9월 달에 다시 한번 지금 제품 테스트를 시도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탈락이 된다면 좋지 않을 거고요. 또 하나는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SK 하이닉스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HBM4E 훨씬 더 진화된 기술로서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과연 샘플 납품을 이건 샘플 납품이죠.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삼성전자에게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테슬라라든지 애플은 이미 주가에 저는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이 실제로 생산되기 전까지 그리고 또는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이나노 공정의 수율들이 되기 전까지 테슬라하고 애플의 어떠한 협력 계약 발표가 네.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기는 아직까지는 힘들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미 반영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HBM의 성과가 중요한 거고 이번 출장에서 저는 젠슨왕을 만났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자리에서 근데 CEO 단판을 줘가지고 HBM 납품을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객관적인 테스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 이건 공식적으로는 지금 9월 달로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9월 달까지는 저는 결과를 기다려 봐야만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러면은 테슬라와 애플 쪽에서의 파운드리 계약을 따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고 뭐 파운드리 분사해야 된다. 파운드리를 그냥 삼성전자가 포기하는 게 낫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네. 어쨌든 뭐 가장 강력한 고객사 둘을 얻었으니까 네. 어쨌든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쪽에서의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나 네. 새로운 만약에 성공한다면 네. 만약에 잘 생산을 수를 맞춰 성공한다면 새로운 파운드리 쪽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나오는 말씀해 주신 젠슨왕 CEO를 만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저희도 추정하고 상상해보면 만났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그러니까 뭐 만났고 분명하게 앞으로의 비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갖고 있었던 역할에 대해서 젠슨왕이 절대로 저평가하지는 않죠. 우선은 HBM의 초기 모델에서는 분명하게 삼성전자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저는 논의됐을 것은 대중국 수출 전략과 관련된 논의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H20에 들어가는 건 삼성전자의 이 구형이죠. HBM3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모델 개발에 있어서의 삼성전자의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의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는 미국 정부의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블랙엘 버전을 갖다가 다운그레이드 시킨 그래서 중국형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 기획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삼성전자의 역할이라든지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에 대한 명확한 니즈를 삼성전자하고 협력 니즈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저는 중심적으로 오고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앞으로 예고되고 있는 HBM3E 즉 이 SK 하이닉스가 네네. 약 70% 넘게 공급하고 있는 이 물량에 대한 삼성전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고요. 삼성전자는 그 사이에 어떤 공정에서의 어떤 혁신이라든지 수율에서의 혁신이라든지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내부 테스트 결과를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여기에 대해서 뭐 젠슨왕이 우호적으로 보면서 한번 검사해보자. 거기서 그렇게까지 좋아졌더니 너무 좋은 소식이다. 네네. 미국 사람들 워낙 또 이 크게 과장해서 칭찬해 주잖아요. 어머 그렇게 좋았다라 한번 해보지. 확정된 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도 지금 IC로라고 해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IB HBM4를 만들고 있다라면 여기서는 IC 1C죠. 뭐 하여튼 되게 높은 공정의 HBM4를 만들면서 훨씬 더 고급 기술로서 차별화를 하면서 HBM4에서 SK 하이닉스하고 차별성을 두겠다는 게 삼성전자의 전략인데 네. 여기에 샘플이 완성되었고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이터를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정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화에 있어서 긍정적이니 이것도 적극 검토해보자. 이 정도의 대화는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두 개는 확정된 프로세스는 아니지만 우호적인 분위기가 나왔을 거고요. 확정된 것은 지금 H20의 수출 재개. 물론 여러분들 뉴스에서 중국이 H20을 구매하지 말라라고 중국 기업들에게 네네. 지금 계속해서 떠들고 있지만 그것이 의무적으로 되긴 되게 어렵습니다. 최근에 딥시크에서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한 거에 의하면 딥시크 여러분 R1 나온 다음에 R2가 지금 현재 안 나오고 있어요. 올해 네, 5월 달로 그러니까요. 예고되고 있었는데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의하면은 중국 정부의 사실상 강압에 의해서 하웨이의 어센드 칩으로 R2를 학습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실패했다라고 근데 효과가 안 딥시크가 나왔군요. 인정하면서 딥시크가 빠른 속도로 이것을 엔비디아 칩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8월이나 9월, 8월 말이나 9월에 R2가 나올 거로 예고되고 있는데 예상보다 2, 3개월 늦어진 이유는 하웨이 칩을 쓰면서 학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중국에서 선택적으로 특히 이러한 이 프론트 모델을 만들고 있는 프론티어 모델을 만들고 있는 딥시크라든지 알리바바의 퀀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H20 쓰는 것을 금지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H20의 시장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이고 여기에 삼성전자하고 협업은 아마 매우 구체적인 수준까지도 이야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결국에 그러면 HBM3E나 HBM4와 관련된 언급을 했을 것 같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쪽의 칩을 수출할 수 있게 됐으니까 엔비디아가 다시 여기에서 그러면은 일단은 뭐 중국 내에서는 엔비디아 거 쓰지 말아라. 뭐 미국에서도 민주당 쪽에서도 이거 트럼프가 다시 이 중국의 엔비디아 칩 수출 허용하면은 이것도 역전되는 거다. 이 패권 넘겨주는 거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은 있지만 네.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과 젠슨왕 CEO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수출을 하겠죠. 네.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중국으로 엔비디아가 중국에 H20을 수출하는 것에서 삼성전자도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수혜를 봅니다. 명확하게 수혜를 보죠. H20에는 삼성전자의 그 구형 HBM이죠. HBM3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수혜를 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강요했던 수출 총액 중에 그러니까 즉 수익이 아니라 금액 중에 15%를 미국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에 갖다 내라. 이것은 이제 가격에 대한 압력을 받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중국에다가 무한정 H20
다운그레이딩 해가지고 능력도 퍼포먼스도 떨어뜨려 놓고 가격은 그냥 H100으로 또 수준 이렇게 받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겠네요. 결국은 이제 자신들이 고정 가격을 제출하고 이 15%를 지금 미국에다가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15%를 내게 되면 삼성전자도 그만큼의 가격에 인하 압박을 받는다든지 여기다 제출할 15%에 어느 정도 분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저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중기적으로는 저는 이거는 미국에서 위헌 결정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 독립국가를 만들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이 남부와 북부 간의 어떠한 형평성의 문제였거든요. 네네. 미국 남부는 예를 들자면 주로 물건을 수출하여 즉 북부에 수출하여 북부가 이것을 즉 모카씨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실들을 갖다가 북부에 수출하고 농산물을 이 북부가 이것을 갖다가 유럽이라든지 물건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헌법의 1항에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수출 품목에 대해서 네. 추가적인 가격의 이 인상을 하지 않는다. 북부가 여기에서 수출 가격에서 판매 가격에서 무언가를 획득해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금지된 조항이 미국 헌법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매 가격에서 우리가 돈을 벌어 왔는데 수입하는 물건이 아니라 미국이 수출하는 물건에다가 미국이 외부에다 판매하는 물건에다가 관세도 아닌 그 어떠한 하나의 이 전체 매출 가격에서 15%를 가져가는 것은 명백하게 미국에 위헌될 가능성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물론 그 위헌 결정이 나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15%라는 건 임시적으로 나아갈 수는 있어도 저는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H20에 대한 15% 부분 논쟁은 뭐 지난주에 많이 논쟁이 됐잖아요. 뭐 국가 자본주의냐 뭐냐 이렇게 해서 네. 뭐 이러한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건 미국 헌법에서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임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중장기적으로 이 중국하게 H20을 수출하기를 한 것 이것이 진행된다라면 블랙엘 버전의 그러니까 GB의 어떠한 중국 버전도 나올 거라고 보고요. 네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는 저사형 HBM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납품을 해왔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메모리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좋은 뭐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네. 그러면 어쨌든 올해 네. HBM3E에 대한 퀄 테스트를 다시 한번 시도할 가능성이 9월이죠. 높죠. 네, 한달 남았습니다. 네.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의 전략은 그걸 또 한 단계 뛰어넘는 전략을 지금 추구하고 있잖아요. 네. HBM4를 아예 네. 지금 HBM3나 3E 시장은 SK 하이닉스에 어쨌든 뭐 완전하게 밀려 있는 상황이니 그러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HBM4를 더 기똥차게 만들어서 네. 이걸로 HBM4 시장 앞으로의 또 AI 칩 시장을 조금 더 공략을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사실 그 전까지는 그게 말이 되냐라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또 이번에 파운드리를 이렇게 2나노 공정을 네. 점프해서 테슬라 F를 수율 이렇게 가져온 걸 보면 이게 또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새로운 전략이죠. 즉 훨씬 더 진일보한 기술로 차세대 HBM이라고 하는 네네. HBM4에 대해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기술적 경쟁 우위를 점하겠다. 네네.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뒤처져 있었지만 삼성전자의 저력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떠한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보는데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HBM3E에서 완전히 지금 SK 하이닉스에 그렇죠. 밀려 있는데 네. 앞으로 내년부터 양산될 거라 보이는 HBM4에 훨씬 더 고단위 기술을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지금 3E에 쓰고 있는 1B, 회로 폭이 한 12나노에서 13나노 정도에 네네. 나가는 5세대 모델인 거고요. 여기에 이제 1C, 1C라고 할 수 있는 원C 공정을 지금 삼성전자가 하겠다라는 거고 네네네. 이거는 이 회로 선폭 자체가 11에서 12나노로 줄어드는 6세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워낙 회로가 작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는 이것이 성공한다면 뛰어날 수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기술적으로 성공한다 할지라도 네네. 우선 성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너무나도 회로가 작기 때문에 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의 부품들을 크기를 키우면서 예를 들면 웨이퍼의 크기가 커진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단점이 있어서 만들어내도 가격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똑같은 HBM4로
이 성능을 만들어내는데 SK 하이닉스는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거고 원비를 써서 할 거고. 지금까지도 기술이 안정적이니까요. 원C는 새로운 기술인데 불안하지만 우선 시도를 해서 안정적으로 만들어낸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되면 이제 전력 효율이나 뭔가 더 좋습니다만 훨씬 더 원가가 상승하게 되는 가격이 상승하게 돼서 HBM4를 만들더라도 삼성전자의 이익률이 줄어드는 이러한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줄어들어도 어차피 경쟁이 가해지면 가격도 내릴 거고 이익률은 SK 하이닉스가 3E에서 누렸던 거의 독점에 가까운 이익률은 4에서는 가져가기 어려울 거라 보고 있어요. 4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도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도 도전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성공한다고 그러면은 가격 경쟁이 붙을 거고 여기에 삼성전자는 자신들의 고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익률은 적지만 그래도 4 시장에 HBM4 시장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삼성전자에게는 메모리 시장 부분에서의 턴어라운드가 마련된다고 볼 수가 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가 3E에서 HBM3E에서 누렸던 고이윤율, 막대한 이윤율의 그런 이 황금알을 낳는 오리는 아닐 거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열악한 메모리 사업에서 턴어라운드를 만들어냈다는 데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잘 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국에서 양강이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미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마이크론과 대적하면서 이 3강 체계를 계속해서 구성해 나가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은 어쨌든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거의 뭐 70% 장악하고 70% 거의 강하게 시장을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마이크론도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이 되면 이 어쨌든 절대 SK 하이닉스의 절대 강세는 조금 체제가 바뀔 수밖에 없겠네요. 바뀌기를 희망하는 것이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이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는 HBM 시장을 전체 시장을 70%를 장악하고 있는 건 SK 하이닉스는 불변한 거고요. 네. 이것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속되기를 원하는 거고 이미 HBM4에 대한 샘플을 만들어서 엔비디아에 납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의 안정성을 자신화하는 거고 또 SK 하이닉스 또한 뭐 R&D 팀이 놀고 있지는 않을 거고 그쵸. 넥스트 HBM 버전이라든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1B에서 1C로 가는 이런 공정에 대한 준비도 분명하게 내부적으로는 저는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선두주자는 더욱더 뛰어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네. 이걸 쫓아오는 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 미국 기업 우선 정책, 미국에서 생산되는 것 우선 정책에서 이 HBM 마이크론도 지금 새로운 공장을 만들고 있고 이 공장 준공식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대표라든지 애플의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같이 참석을 하면서 마이크론이 만들어낼 차세대 HBM에 대한 대단히 높은 관심들을 네. 브로드컴이라든지 즉 ASIC 쪽에서도 많이 보내고 있고 AMD라든지 이 엔비디아든지 일반 지금 AI 칩을 만드는 곳에서도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마이크론도 결코 저희가 저평가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떠한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미국에서 이 AI 칩을 설계하고 있는 네네. 이러한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이 모두가 지원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마이크론은 양쪽에 날개를 달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뒤처져 있던 것을 쫓아나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의 사실 사력을 다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자존심도 상했을 수 있고 하지만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자본에 대한 여력이라든지 R&D에 대한 풍부한 전통이라든지 이런 여력들이 이런 새로운 HBM4E를 만들어내면서 분명하게 저는 내년 정도에는 3강 구도가 거의 확실해지는 상황. 지금에도 사실은 절대적으로 SK 하이닉스가 독주하는 시장이라 볼 수가 있는 거고 2026년 정도 되면 3강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축에서 어느 정도 자리가 남는다라면 그래도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는 유의미한 어떤 성과들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미국도 지금 반도체가 중요하고 급합니다.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이크론을 막 지원을 해주고 응원을 해주는 것처럼 뭐 최근에는 또 이 연휴 사이에 인텔에다가 정부 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다, 투자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물론 그렇지만 저는 죽어가는 인텔을 갖다가 그건 정부가 어떻게든지 이 반도체 생산 파운더리 부분에서 인텔을 살리고자 하는 건데요. 네. 저는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럼 테슬라가 AI6를 뭐 삼성전자의 80%, 인텔이 20%라도 줬어야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꾸 삼성전자가 이번에 받았던 것을 SK 하이닉스나 뭐 이런 데랑 다른 데를 비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손해를 본 것은 인텔이죠. AI6가 미국에 이미 생산 공정을 가지고 있는 파운드리를 가지고 있는 인텔에게 가지 않았다라는 것. 그렇네요. 이거는 삼성을 선택했다라는 것, 이거는 엄청나게 인텔을 갖다가 결정적으로 이 시장에서 아웃시키는 안 되겠구나라고 삼성전자마저는 판단한 거네요. 그래도 정말 이 기사회생 한 거거든요. 거의 네. 죽기 전까지 갔다가 공장은 짓고 있는데 손님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큰 손님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번 손님들, 다음번, 다다음번 손님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열어준 건데 이 전환점을 인텔은 지금 못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러다 보면 문 닫게 생겼으니까 정부에선 답답한 마음에 정부라도 지원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정부가 지원을 나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객사가 존재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고객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인텔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재용 회장이 지금 미국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다음 주에 또 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대통령하고 한미 같이 가야죠. 정상회담이 있어요. 우리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가서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이 주말 사이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이야기를 또 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또 최애국 대우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뭐 암묵적인 합의들도 있었고 네. 이재용 회장이 같이 가는 건 뭔가 이재용 회장도 거기서 뭔가 이야기를 한다거나 미국에 좋은 카드를 꺼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미국에 더 투자를 할까요? 당연히 더 할 겁니다. SK 네. 하이닉스도 더 할 거고 삼성전자도 더 할 거고요. 삼성전자는 만약에 테슬라라든지 애플하고 계약이 없었다라면 주춤했을 거예요. 네네. 지금 짓고 있는 공장도 손님이 없어서 팔이 날리게 생겼는데 여기다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지금, 얼마나 네. 고민했겠어요. 근데 여기에 정말 큰 계약들이 지금 성사가 2건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 공장 증설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분명히 더 물량이 들어올 거라는 것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즉 테슬라의 AI6 칩과 그다음에 애플의 이미지 센서 칩을 생산하면서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고객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가능성들은 지금보다는 월등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생산 공정에 대한 증설이라든지 또는 R&D 센터, 특히 이나노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이미 우리가 잘 만드는 공장 이전해 가지고 지금 텍사스 오스틴에서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테일러 공장에서 네. 정말 한 번도 삼성전자가 제대로 만들어 보지 못했던 양산하지 못했던 테스트 수율은 있었지만 수율을 좀 개선하고는 있었지만 양산하지 못했던 이나노 공정에서 양산을 처음으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R&D 센터도 저는 하나 만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고용에 대한 투자들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명확하게 이 부분을 가지고서 반도체에 대한 최애국 대회를 요청하게 될 것이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HBM에다가 만약에 또 추가 부품에다가 부분 관세가 매겨지고 이러면은 정말 너무나도 그쵸. 머리 복잡해지는 아프죠. 거죠. 상황이 꼬이는 거거든요. 스텝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짓고 있는 SK 하이닉스 미국 공장에 대해서 더욱더 증설에 대한 이야기들 이건 분명하게 카드를 꺼낼 거고요. 즉 트럼프가 지금 행정부가 보여준 게 뭡니까? 미국에서 생산을 확실하게 한다라면 즉 애플도 1,000억 달러에 가까운 미국에서의 제조 설비를 투자를 하겠다니까 애플 아이폰에 대한 관세를 지금 무마시켜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다시 되고 네네.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 기지를 미국에서 일부 이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앞으로 이것을 증설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면 저는 뭐 좋은 결과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뭐 삼성전자 최근에 좋은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뭐 HBM4에 대한 뭐 3나 4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감도 있고 애플 테슬라 수주도 받았고 뭐 사실 작은 이야기 주가에 영향은 주지 않았지만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사실 소송 승리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폴더블 폰도 너무 잘 팔린다고 그러고 참 이게 작년과는 뭐 180도 다른 모습을 삼성전자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또 투자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정수 박사와 함께 삼성전자 자세하게 분석해봤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박사님.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삼성전자가 미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며 애플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출시한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 7과 Z 플립이 소비자 호응을 얻고 있으며 관세와 다양한 제품군 전략도 삼성 약진을 뒷받침했다. 카날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삼성의 미국 점유율은 31%로 전분기 23%에서 뛰었고 같은 기간 애플은 56%에서 49%로 떨어졌다. 삼성의 폴더블폰은 내구성과 디자인이 주목받으며 판매가 급증했다. 예약 판매가 전작보다 25% 늘었고 실제 판매도 50% 가까이 증가했다. 애플도 대응에 나섰다. 다음 달 두께 5.5mm의 초슬림 아이폰을 출시하고 2026년에는 첫 폴더블 아이폰을 공개할 전망이다. JP모건은 폴더블 아이폰 가격이 최소 $1,999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주 미국 증시는 잭슨홀, 반도체 관세, 우크라전 변수로 흔들릴 전망이다. 가장 큰 이벤트는 이달 20일부터 23일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열리는 잭슨홀 심포지엄이다. 파월 의장이 오는 22일 잭슨홀에서 고용 둔화와 금리 인해 어떤 신호를 줄지가 최대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도 시장의 긴장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5일 정상회담을 개최했지만 즉각적인 휴전 합의에 실패했다. 전문가들은 PER이 평균을 크게 웃도는 등 시장 과열이 심각하다며 충격에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익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우존스 사상 최고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울분의 대폭발 시세, 대한민국 증시 K조선의 힘입니다. 자, 다우만 플러스를 기록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지금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장중에 갱신했습니다. 자, 다우 보겠습니다. 다우가 왜 오늘 힘을 냈는가? 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저렇게 힘을 냈기 때문이죠. 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11.98%. 다우존스에서 원래 영향력이 가장 크던 종목입니다. 컸던 종목인데 영향력이 많이 축소됐죠. 왜냐하면 최근 한 6개월 사이, 그쵸, 1년도 안 되는 기간 사이에 정말 많은 나쁜 일들이 있어서 추락에 추락을 거듭했습니다. 야, 거기서 이제 워렌 버핏의 선택이, 자, 이렇게 워렌 버핏의 선택을 보는 것도 참 즐거운 일이 아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전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댓글도 있던데요. 어제 그 여러 기사들, 뭐 언론사가 워낙 많으니까 여러 기사를 살펴보는 와중에 어딘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이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지분을 매입했다는 거기 댓글에 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좌충우돌하니까 야, 이거 차라리 다음 생에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미국 대통령 했으면 좋겠다.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모르겠어요. 물론 또 정치색이 묻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 저도 해봤었다고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뭐 투자들의 워렌 버핏이나 젠슨왕 같은 사람이 그냥 대통령 했으면 어땠을까. 그냥 상상만 해보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런 댓글이 달릴 정도로 뭐 지금 어떤 워렌 버핏의 선택을 굉장히 뭐 존중하는 거겠죠. 어쨌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12% 급등을 하면서 다우존스를 이끌었습니다. 세일스포스, 암젠, 머크, 버라이즌, 존슨앤존슨, IBM 이 지금 제약사들이 엄청 많이 끼어 있군요. 그렇죠? 제약사 통신주 이런 것들이 끼어 있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부활이 지금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 그 버크셔 해서웨이는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주를 찾잖아요. 뭐 애플도 마찬가지로 뭐 기술주로 접근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성장주로 봤기 때문에 접근을 한 것이고요. 필수 소비재 성격으로. 그리고 보험주를 굉장히 좋아하죠. 자동차 보험주, 손해보험, 무슨 생명보험 이런 회사들을 굉장히 많이 지분을 소유하거나 아니면 버크셔 회사에 아예 자회사로 편입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그동안의 선택에 어떤 일련의 그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투자 판단에 참조를 하면 되겠죠. 워렌 버핏에서 버크셔 회사를 뭐 그대로 추종하거나 아니면 버크셔 회사의 ETF 뭐 이런 거 투자하거나 버크셔 회사의 주식을 사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지금 굉장히 뭐 기술주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판을 치는 이 형국에 어떤 계속 뭐 10년, 20년이 넘었죠. 오랜 기간 동안 어떤 그런 정통의 가치로 승부하는 이런 것도 결국에는 미국 시장에서 통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또 한쪽 또
한쪽 라인이죠. 워낙에 다양한 게 있어요. 미국 시장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기업이 가기 때문에 뭐 캐시우드 스타일로 하던 버크셔에서의 스타일로 하던 뭐 마이클 버리 스타일로 하던 뭐 피터 린치 스타일로 하던 여러 스타일이 있지만 결국에는 미국 시장의 종목들이 기업들이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먹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 100입니다. 자, PDD 홀딩스 종목이 올라와 있고요. 마르케도 리브레 다 생소한 종목들이 올라와 있죠. 자, 인텔이 지금 2.93 힘을 내고 있고요. 바이오젠이 올라와 있습니다. 리제네론도 있고요. 암젠도. 어제는 BT가 강했네요. 그렇죠? 지난주에는 BT가 강했습니다. 다우존스 30에서도 BT 제약주들이 많이 있었죠. 자, S&P 500 가겠습니다. S&P 500에서 매그니피센트 7의 3대장은 전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기록한 게 구글 정도? 구글, 메타, 아마존 요 정도입니다. 요즘에 구글에 정말 뭐 여러분들도 다 인공지능 다 쓰시죠? 지금 뭐 구글의 비오3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공지능 아닙니까? 한국말도 그게 아마 동남아시아나 뭐 아랍어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 영상만 이미지만 만들면은 한국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지금 그 유튜브에서 왜 제재하는지 아시죠? 워낙에 너무 진짜 같아서 7월 달부터 정책 바뀌었잖아요. AI로 만든 거는 표시를 하게. 왜냐면 속아버리겠어. 진짜 이게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떠나가지고 젊은 사람도 속겠더라고요 지금. 어떤 그 촬영 감독님이 활용하시는 뭐 유튜브 봤는데 자기도 속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지금 영화 감독이 모든 사람이 영화 감독이 될 수가 있어요 진짜로. 이제 구글의 비오3 역시 구글의 저력은 무시할 게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겠습니다. 2.16 마이너스인데요. 인텔이 2.93 아까 나스닥에도 있었죠. 코이어런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 세 종목만 플러스고요. 나머지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가 가장 심했습니다. 2.16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변동폭이 가장 크죠 보면은. 자, 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900선 역사적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거. 이번 주에 아마 역사적 신고가를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특징주로 한번 치폴레를 보겠습니다. 이 치폴레를 왜 봤냐면 치폴레가 워낙에 잘 나갔었잖아요. 근데 정말 희한하게도 이게 기술적인 부분도 약간 고점의 징후가 있긴 했는데 우연찮게 그 시점에 치폴레 CEO가 스타벅스로 갔잖아요. 스타벅스 도와주러. 근데 하필이면 그때 맞물려서 이게 이 빌 에크먼이 제가 보기에는 빌 에크먼을 제가 좋아하는 게 워렌 버핏보다 약간 뭐랄까 성향이 나이가 젊기도 해서 그런데 조금 더 빠르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재미가 없다는 사람 있잖아요. 코카콜라 이런 거 한다고. 물론 애플을 많이 갖고 있지만 처브 같은 거 보험사하고. 그런데 약간 조금 신세대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리틀 버핏이라고 부르죠. 신세대적인 어떤 감각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구글 떨어졌을 때 구글 저량 믿어라 하고 투자해가지고 성공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치폴레도 마찬가지거든요. 치폴레를 오랫동안 수익을 내다가 같이 그 CEO와 함께 이거를 이끌었어요. 빌 에크먼이 CEO를 계속 자극을 해가지고. 그러다가 CEO가 떠나면서 치폴레 지분을 처분했거든요. 이거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워렌 버핏 스타일로 가치 투자를 공유를 같이 하는데 약간 그 중간중간에 잘라먹기를 조금 더 빨리빨리하게 해서 좀 더 그런 젊은 성향에 맞지 않나, 젊은 감각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치폴레가 CEO가 떠나고 이 빌 에크먼이 지분을 처분하면서 떨어졌었는데 지금 파이퍼 샌들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치폴레의 악재는 이미 다 반영됐다. 지금의 주가는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이다. 왜냐하면 지금 치폴레 주가가 연초 대비 무려 30%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월봉상으로 60개월 선에 닿는데 60개월 선에 단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사실 급락해서 엄청나게 아랫부분에 있는 이동평균선에 닿아 있거든요. 치폴레도 마찬가지고 룰루레몬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약 10년 만에 투자 기회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기술적으로는 아주 저점 부분에 와 있다. 이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입니다. 니케이가 0.65 오르고요. 그다음에 대만 0.27, 우리나라만 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네요. 자, 일본 보겠습니다. 도요타가 1.61%로 지금 좋습니다. 자, 키엔스 괴물 기업이죠. 영업이익이 50%가 넘어요. 2.36 급등하고 있고요. 뭐 2.36이 급등이라고 뭐 급등이겠니? 하지만 급등입니다. 일본 같은 성장 시장에서 성숙 시장에서는요. 자, 대만 가권 지수입니다. 대만 가권이 0.17 오르고요. 대만 가권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라 재미가 없는데
왜 보냐면 TSMC 때문에 보는 거죠. 자, TSMC 0.42 지금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고요. 홍하이 프레시온도 0.48 마이너스입니다. 자,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20이군요. 코스닥이 1.62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800선은 지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200선이 깨졌습니다. 3,180선, 2,560억 외국인이 나가고 있군요. 오늘 좀 많이 나가긴 하는데요. 왜냐면 지금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저 정도면은 이제 4천억, 5천억도 팔 수가 있으니까요. 외국인이 조금 매도를 치네요. 자,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보겠습니다. 아, 또 그 사이 변동이 있군요. 여기 지금 한 5위부터 10위 사이 있죠. 엄청나게 따닥따닥 붙어 있거든요. 맨날 변해요. 오늘은 또 KB금융이 추락을 합니다. KB금융이 5% 가까이 추락을 하여 10위까지 밀려버렸고요. 그로 인해서 덤으로 HD 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들어있는 거죠. 조방원. 조방원이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조방원이 아예 10위 안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조방원이 득세를 하는 게 10위 안에 이렇게 대표 종목이 하나씩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조선의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방산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원자력의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조방원이 6위, 8위, 9위에 굵직하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방원의 시대 하는 것이죠. 예전에 비해 현대기아차라던가 네카오의 힘이 약해진 그 공간을 저 조방원이 치고 들어온 겁니다. 마치 이방원의 난 같죠.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0.92로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지금 나머지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주부터 펩트론, 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까지 지금 다 무너지고 있고요. 자, 그나마 지금 엔터주가 요즘에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도 0점대로 굉장히 약한 약보합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선 기자재가 사실 많이 오르거든요. KF가 20.23 조명 만드는 회사죠. STX 엔진, 한라 IMS 1승 이렇게 쭉 나가고 그다음에 이 밑에 해운주도 있고요. 조선 대표주도 있는데 저는 조선 대표주를 보겠습니다. 아까 10위 안에 조선이 있기도 하고 하나오션이 3.47이고요. 현대미포, 삼성중공업 나갑니다. 자, 오늘 특징주는 삼성중공업 보겠습니다. 자, 왜 삼성중공업 보냐? 시세도 굉장히 지금 좋았고요. 2025년도 초반에 12,000원을 시작해서 지금 2만 원을 찍었었거든요. 8월 달에. 대단하죠. 삼성중공업 2007년에 보유하다가 정말 기가 막힌 하락에 손 쓸 틈도 없이 그냥 20년을 묵혀놓으신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활에 지금 백고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10년 동안 어떤 한 언론사에서 나왔는데 10년 동안 이재용 회장이 삼성중공업 현장을 한 번도 공식적으로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 기대가 된다는, 이게 뇌피셜일지 모르는데 그런 소식이 지금 실렸거든요. 근데 그럴 만도 해 보이는 게 일단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좋아요. 그다음에 미국과 지금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 협상 가운데 이제 알래스카 뭐 천연가스 LNG 사업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초반에 미국 군함 MRO 얘기도 나오고, HD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놀고 있는 거, 그거를 살려가지고 미국 군함 MRO 전문 조선소로 뭐 만든다 이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조선업에 그쵸 20년 만이에요. 이런 이슈들이 막 펑펑펑 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님이 이번에야말로 계열사 중에 조선을 좀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파도 제가 그걸 준비했거든요. 자, 항상 현장을 찾을 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저렇게 찾았었거든요. 제가 앞에다가 바다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앞에 있지 않은데 그냥 이미지로 해놓은 겁니다. 삼성중공업 배를 띄워놨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뭐 고민했어요? 반도체 공장을 찾는데 어디 찾을까? 후공정을 처음에 찾아서 후공정이 크네 이랬잖아요. 이번엔 조선소를 들여서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직원들하고 밥도 먹고 그런 장면 연출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느덧 지금 이제 입추가 다가왔고요. 아직도 덥지만 곧 가을이고 추석도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시죠? 10일 넘는 연휴. 자, 하지만 모두가 기대하고 있을 때 이재용 회장님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용 회장님한테 빙의해서 한번 한 줄 매도평을 해보겠습니다. 이재용 회장 왈. 이번 추석 땐 3전이네 말고 3중이네서 보세.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무역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금 무역 스위치는 오프. 예전엔 자유무역이 세계 경제의 기본값이었습니다. 물건과 자본은 국경을 자유롭게 오갔고 기업들은 비용을 줄이고 시장을 넓혔죠. 하지만 이제 국경마다 장벽이 다시 세워지고 있는데요. 관세, 전쟁, 제재 등 무역의 흐름을 막는 요소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계 무역의 현주소를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세 전쟁. 미국은 자국 우선 기조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의 10%의 기본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일부 국가와 품목에는 11에서 50%의 상호 관세까지 예고했고, 특히 철강, 알루미늄에는 25에서 50%, 자동차에는 25%의 관세도 별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7종의 히토류 수출을 제한했으며 이유는 930억 유로 규모의 보복 관세를 준비했으나 최근 협상에 따라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전쟁과 제재의 그림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곡물, 에너지, 원자재 수출이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홍해와 수에즈 운하에서 벌어진 무력 충돌은 글로벌 해상 운송로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지정학적 갈등이 장기화되면 물류망은 언제든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 자체가 무역을 위축시키는 요인입니다. 세 번째, 규제의 무기화. 무역 장벽은 이제 관세와 전쟁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하며 기술 유출을 통제 중이고, 이유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본격 가동해 친환경 규제를 무역 조건에 붙였습니다. 기술, 환경, 안보가 새로운 무역 무기가 된 시대. 규제는 명분을 얻었고 무역의 자유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관세라는 벽이 높아지고 전쟁과 제재가 무역의 길목을 막았으며 환경, 기술 규제가 새로운 무역 무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물건과 자본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게 당연했지만 이제는 국경마다 통행세와 검문소가 생긴 셈입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다음 시간에도 경제 속 핫한 이슈들을 3분 안에 재밌게 정리해드릴게요. 국내 증시가 연준의 잭슨홀 회의, 또 미국의 품목관세, 세제 개편안 등의 다양한 이슈와 함께 불확실성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경계감 속에 저번 주에 이어 오늘도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코스피와 코스닥 일제히 1% 넘는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200선을 내려놓은 이후로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3,186선 부근에서 움직이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810선을 내려놓고 낙폭을 키우면서 현재 시간 801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43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대형주단 안에서의 하락이 조금 더 큰 하루입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은 어떨까요?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2천억 원 넘게 오전장 들어서도 강하게 팔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2,300억 원가량 코스피를 팔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만이 순매수 기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기관은 장 초반에 팔자세에서 현재 시간 사자세로 전환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오늘 매수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고 200억 원가량 소폭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1,600억 원가량 코스피를 강하게 사들이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이 강하게 팔고 있는 장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1,000억 원 넘게 코스닥을 사들이고 있고요. 오늘 양시장 일제히 외국인이 팔고 있는 모습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환율은 어떨까요? 원달러 환율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1,38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38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바로 오늘 특징적인 투자 뉴스도 알아가 보시죠. 국내 태양광주가 미국 친환경 세액 공제 우려 완화 속에 미국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불면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15일 트럼프 행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사업 세액 공제 관련 지침을 공개했는데요.
주거용 태양광은 기존대로 세액공제 자격을 유지하고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물리적 시공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임을 입증한다면 4년간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증권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세액공제 지침이 시장의 우려 대비해서는 양호하다면서 미국의 정책 영향을 크게 받는 한국 태양광 주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세액공제 요건이 시장의 우려보다는 온건하다라는 평가 속에 국내 태양광 관련 주가가 동반 강세인데요. OCI 홀딩스가 현재 시간 7.72%가량 강세입니다. 10만 5,9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한화솔루션 주가도 체크해 보시죠. 2.67%가량 오르면서 3만 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명에너지도 오늘 3%가량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3,750원 선 지나갑니다. G2G 바이오가 자체 보유한 장기 지속형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한 면역 억제제 연구 개발 국책 과제에 선정이 됐습니다. G2G 바이오는 이번 국책 과제 선정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년 6개월간 총 25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에 선정된 연구 과제는 장기 이식 환자를 위한 면역 억제제 개발입니다. G2G 바이오가 보유한 지속형 약물 전달 기술인 이노램프를 적용한 1개월간의 제형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는 매일 장시간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했지만 G2G 바이오는 글로벌 최초로 약효 지속 기간이 1개월간 유지되는 면역 억제제 치료제를 연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소식 속에 오늘 G2G 바이오가 상장 둘째 날임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또다시 경신해냈는데요. 현재 시간 주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6%가량 강하게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튀어오르는 모습 유지하고 있고요. 11만 8,3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미국 관세에 대한 불안감과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불확실성 속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하면서 지수를 누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내주 내로 반도체 관세를 다시금 예고했고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품목 관세 적용 범위를 늘림에 따라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중에 철강과 반도체 칩에 대한 관세를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주말 사이 반도체 칩에 대해서는 최고 300%가량 부과될 수도 있다라는 외신의 소식도 나오면서 관련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파생품 목록에 변압기가 포함되는 관보 초안이 나왔는데요. 추가된 품목에 대한 관세는 오는 18일자로 발효가 됩니다. 이러한 소식에 오늘 국내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데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전자가 1.68%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7만 4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주가도 오늘 2.89%가량 낙폭이 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6만 8,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변압기 관련주들 일제히 하락입니다. LS 일렉트릭이 7% 넘게 빠지면서 28만 3,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HD 현대인프라코어도 13%가량 하락하면서 강하게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간 급격한 상승으로 글로벌 증시 상승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한국 시장이지만 이달 들어서 박스피 장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 대기성 자금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시장은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 대응 방안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알아가 보시죠. 우리나라 증시가 상반기에는 1등이었거든요. 근데 하반기에 또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상승률이요. 하반기 이제 8월 들어서 주요국 30개 중에 우리가 22등, 거의 뭐 추락하고 있는 게 좀 여실히 느껴지시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해답을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월요일에 남자라고 할 수 있는 박시동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국과 또 일본은 배 아프게도 좀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우리나라가 30위 중에서 22등이라고 합니다. 근데 동남아시아가 우리를 추월하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미국, 일본은 현재 세계적으로 보면 수익률 1, 2위를 예. 이번 달에 기록했고요. 8월 전체로 보면은 뭐 다우는 한 1.85 정도, 나스닥도 한 2.37 정도 올랐고요. 일본 니케이는 5.62 정도가 네, 올랐어요. 네, 네. 반면에 이제 8월 전체로 보면은 우리는 마이너스 0.61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그 한때
세계 1위의 상승률을 보이다가 지금 상당히 주춤한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대내적으로 보면은 그동안 우리 증시를 이끌었던 것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정책 모멘텀이거든요. 그렇죠. 예. 상법 개정이라든지 자사주라든지 세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줄이 이제 개혁 조치들이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지금 대주주 양도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시장에 실망감을 현재 준 상황이에요. 예, 예. 그리고 요게 이제 본격적으로 주요 이 법률안이 통과되는 게 9월 회기로 넘어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8월 달에는 정책 모멘텀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소재들이 8월에는 현재는 사실상 이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예. 있고요. 대외적으로 보면은 미국 관련해서 금리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소식들이 있으면서 사실은 한동안 미국 시장에 대해서 조금씩 우려하던 시선들이 일단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쉽게 말하면 성악개미 분들도 미국 투자에 다시 한번 나서고 미국 증시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대외적으로 보면 우리보다도 다른 시장, 특히 미국 시장으로의 매력도가 증가하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수급 창출이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서 약간 뭐랄까 박스피에 갇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인 현상이 몇 개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투자 예탁금이 조금 줄었다는 거, 예. 그리고 회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손바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 직접 투자하는 이런 거래량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주요 지표인데 이달 들어서 우리 시장의 회전율이 5.24%를 기록했는데요. 네. 이게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매매를 나서는 것을 조금 주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금융시장 외적으로 또 영향을 준 게 코인, 이른바 가상시장인데요. 비트코인도 현재 뭐 계속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고 신고가를 쓰고 있는데 이더리움 관련해서 지금 역사적 고점 돌파가 코앞이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관련해서도 지금 국내 시장에서도 약 뭐 최고치를 돌파했고 미국 시장에서도 4,500달러 선을 넘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더리움 관련해서 관심을 끌고 있는 거는 지난달에 이제 통과가 됐던 지니어스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발 쉽게 말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겠다는 건데 이 스테이블 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무슨 상관이야라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이더리움은 코인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코인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생태계 위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더리움도 같이 주목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투자 자금이 많은 부분 가상자산으로 현재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조금 우리가 앞으로 지루한 박스피 장세가 지금 한 달간 이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9월 초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책이 빨리 좀 정리가 되면서 투자자들이 원하는 방향이 나오면 좋을 텐데 그런 약간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8월 초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소영 의원이 또 기재부로 자리를 옮긴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 앞으로 세법 개정과 관련해서 좀 활발한 활약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투자자들의 그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네.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바쁜 또 8월을 보낼 것 같습니다. 이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또 수혜 업종 발빠르게 또 찾아가 봐야 되잖아요. 어떤 근데 게 이제 있을까요? 수혜 업종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 저도 좋겠는데 사실 수혜보다는 악재를 피하는 정도라고 사실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현명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조선과 에너지 원전은 조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당연히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 때문에 우리가 한미가 얼마나 이 조선 관련해서 공을 들이고 있는지가 확인이 됐거든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현재 집행 로드맵도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조선 사업은 관련 TF를 꾸려서 민관이 합동으로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다듬어진 안을 가지고 미국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에너지가 원전에 대해서는 오히려 미국이 약간 애가 좀 달아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도 현재 지금 에너지 굉장히 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뉴욕 한복판에 SMR을 놓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미국도 현재 각종 데이터 센터라든지 첨단 산업이라든지 또 미국발로 다양한 제조업을 리쇼어링하고 있는데
리쇼링 하면 뭐합니까? 결국 전력이 돼야 된단 네네.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도 에너지, 특히 이제 원전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와의 긴밀한 협조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느 정도의 물량이 가시적이 딱 얼마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업체들이 에너지나 원전 업체들이 미국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양국 간의 큰 틀에서 합의를 보고 쉽게 말하면 이제 허들이 제거되는다는 정도만 나오더라도 네. 향후 미국에서 생길 수 있는 수많은 에너지 원전 관련해서 우리 업체들이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의 경쟁을 따돌리고 주요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서 조선 에너지 원전은 한미 회담을 앞두고 호재다. 적어도 밝은 미래를 좀 네.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을 기다려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이쪽 관련해서는 반드시 성과를 내려고 하는 지금 현재 물밑 기조가 좀 잡히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게 이른바 CBS라고 불리는데요. C는 이제 반도체 칩이고요. 자동차도 C, 그다음에 2차 전지 배터리의 B, 네. 그다음에 조선의 이제 쉽빌딩인데 특히 이제 관세 관련해서 연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반도체와 배터리 관련해서는 아마도 미국 투자나 증설이 조금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미 우리가 굉장히 천문학적 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 투자라든지 이런 걸 좀 미국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대신에 그 대신 우리가 투자했을 때 활로를 열어달라. 예를 들어 중국을 배제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호응하는 조치가 나온다면 투자 더하기 미국 내에서의 마켓 쉐어의 확보 이런 걸 통해서 좀 매출 구조의 개선 이런 것들을 노려볼 가능성이 있어서 조선 반도체 에너지와 함께 반도체 배터리 여기 부분도 조금 주목해 보시는 게 한미 회담을 보시는 경제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느낌상 보면은 너무나 욕심 낼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 대신 가지고 있는 점수를 뺏기지 않는 정도의 네. 방어를 좀 철저히 하면서 뭐 지킬 건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략적 유연성 뭐 네. 이런 얘기가 19년 만에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를 낮추는 근데 이거는 듣기만 해도 좀 섬뜩합니다. 왜냐하면 뭐 엔터 그리고 그렇죠. 뭐 면세점, 호텔 그리고 뭐 화장품 이거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섹터라서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리스크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과 중국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참 애매한 그 줄타기를 계속 해야 되는 운명이 얄궂기는 합니다만은 예. 중국 관련해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게 뭐냐면요. 에이펙의 시진핑 주석을 초청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 초청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중국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거고요. 네. 중국 입장에서도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위해서 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네. 사실은 시장이 크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 기대의 내용은 방금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한령의 해제를 필두로 해서 우리에게 유효한 업종, 예를 들면 엔터, 게임, 그다음에 여행, 뭐 게임, 화장품 뭐 이런 건데요. 예. 특히 이제 이 10월 달 이후에 중국 시장의 문호 개방을 노리고 사실은 지금 엔터주 관련해서는 굉장히 공을 들이고 그렇죠. 있는데 예. 지금 정부가 가장 공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미국발로 현재 이런 흐름에 약간의 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 예. 미국이 우리에게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한국군은 쉽게 말하면 이제 북한 상대로만 해라.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미군은 중국을 상대로 하겠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과 관련한 모종의 이 어떤 전략을 택했을 때 한국도 유연하게 그걸 인정해주고 네네. 심지어는 대만 문제라든지 이런 게 개입됐을 때 한국의 어떤 지원, 유형의 지원이든 무형의 지원이든 이런 걸 통해서 사실상 한국의 인발부 가능성을 지금 얘기한다는 게 이게 바로 전략적 유연성인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라든지 주한미군의 대중국 차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걸 용인한다라든지 또는 소극적으로 감수하기만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에이펙이라든지 한한령의 해제 같은 이런 어떤 중국이 앞으로 우리에게 줄 것처럼 생각했던 이런 선물들을 걷어들인 거에 더해서 오히려 더 큰 압박을 줄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게 네. 지금 대중 관련한 이 경제 관련해서는 굉장히 큰 현재 우려 사항으로 등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도 신경 쓰이는 상황에서 중국도 눈치를 봐야 되고 참 네. 어려운 외교적인 그런 기류에 봉착했는데 또 잘 풀어냈으면 합니다. 현 네. 정부에. 예.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지속적으로 보면은 뭐 외국도 그렇고 우리 국내도 그렇고 반도체 최선호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는 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발 훈풍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섹터에서도 훈풍이 있고 앞서도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뭐 HBM4 관련 기대감도 있지만 폴더블 폰도 또 미국 시장에서 네. 애플의 시장 점유율을 좀 빼앗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낙수 효과가 이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하반기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삼성전자인데요. 우리 주식에서 차지하는 포션 뭐 이런 걸 뿐만 아니라 네. 국민 기업이기 때문에 또 위기를 반드시 탈출해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관련해서 현재 조금 호재들이 이제 삼성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OLED 업체죠. BOE와의 사실은 디스플레이 관련한 주요 소송이 있었거든요. 예. 우리 기술을 탈취했다라고 해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굉장히 좋은 판결이 지난주에 나왔어요. BOE의 삼성 기술 탈취가 인정이 됐습니다. 미국 법원에 의해서. 그런데 단순히 인정된 걸 넘어서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징벌적 피해로 미국 시장에서 14년 8개월간 그러니까 조금 거짓말 보태면 15년간 네. 미국 시장으로부터의 퇴출 명령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업체 입장에서는 중국이 완전히 미국 시장에서 배제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이 삼성과 물론 LG도 당연히 그렇죠.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호재를 봅니다만은 예. 이런 어떤 그 중국의 배제로 인한 반사이익이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현재 지난주에 호재가 하나 나온 게 있고요. 예를 들어 주가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거든요. LG 디스플레이는 지난주에 22.49%가 상승을 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를 공급하는 덕산 이쪽도 네. 지금 24.6%가 오르는 등 많이 얘기 나오더라고요. 예, 디스플레이 더하기 이제 그 관련한 소재를 내는 2차 우리 협력사들까지도 호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2차 전지 관련해서요. 대중 관련해서 이제 반덤핑 제재를 의결했는데 상무부의 조치거든요. 중국산 흑연 음극재 수출 기업에 무려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 판정을 발표했습니다. 철저하게 사실은 이제 2차 전지나 관련한 이 핵심 소재들에 대해서 미국이 안보 라인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반덤핑 조치를 통해서 시장 내에서도 유효하게 퇴출될 수 있는 내용이 나왔어요. 네. 이런 내용을 보면 반도체 또는 이제 2차 전지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미국에서의 이제 우리가 중국의 어떤 경쟁을 따돌리면서 어느 정도 마켓쉐어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뉴스들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 업종의 주도 업종으로 조방원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조방원에 이어서 만약에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그 약진만 가능하다면 추가적으로 반도체 바이오, 방금 말씀드린 2차 전지까지 합쳐서 요새는 다시 이제 반바지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반바지, 있어요. 예. 미국 시장에서 좋은 소식만 계속 이어진다면 조방원에 이어서 이제 추가적인 시장 주도주가 이제 반바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쪽 관련한 소식을 조금 예의주시해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 속단하긴 조금 이른 게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물론 이제 저는 그대로 실현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관세와 관련해서 계속 폭탄 발언을 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미국 관련해서 생산만 하면 된다. 하지 않으면 100%도 물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어저께는 무려 200, 300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소위 말하는 트럼프 트레이드마크죠. 사실 이제 좀 정제되지 않은 블러핑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사실 투자를 할 듯 하다가도 이런 소식들이 사실은 이제 시장의 신뢰에 대해서 아직은 좀 지켜보자 이런 얘기들이 좀 브레이크를 좀 걸게 만드는 효과는 좀 있습니다만 차분히 지켜본다면 하반기 조방원에 이어서 반바지 내지는 또 이제 디스플레이라든지 이쪽 관련해서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바람은 더운 여름에 시원한 반바지로 수익률을 좀 챙겼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러니까 수급에서 말해주는 것 같아요. 증권사에서도 2차 전지 위에 반도체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다 좀 맥락이 좀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딱 이걸 보면 약간 중국 같은 느낌? 뭐 이런 부분도 지울 수가 없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반도체 칩 관련해서 이제 통수권자 역할을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삼성전자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또 나오고 있어서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아까도 제가 이제 조방원에 이어서 뭐 반바지를 주목은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만 조금 우리가
성급하지는 말아야 되는 게 이런 약간의 노이즈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미국발 뉴스인데 미국 정부가 인텔의 지분을 인수한다. 확정은 아닙니다만 추진한다라는 내용인데 인텔을 일단 굉장히 사정이 안 좋거든요. 근데 인텔이 지금 이제 둘로 쪼개서 네. 파운드리 부분으로 분사를 해서 거기에 투자한다라는 거거든요. 이 계획이 이제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현실화된다면 사실상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의 국영 기업이 나오는 네, 거랑 마찬가지 네. 효과거든요. 이게 좀 굉장히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는 뉴스인데 시장에서 현재는 좋지 않은 소식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TSMC나 삼성이 현재 미국에서 파운드리 공장을 만들고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미국이 이 리쇼어링을 요구했기도 합니다만 미국에서 만들어졌을 때 미국 시장 내에서 그 제품이 팔릴 수 있다라는 쉽게 말하면 이제 구매 보장이 시장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네, 게 네. 관건 쟁점이었는데 정작 이 국영 기업으로 만약에 인텔이 나간다라고 하면 미국 정부의 압박을 통해서 그쵸, 네. 시장에서 인텔을 사라라는 압력을 그쵸. 거꾸로 많은 부분을 받을 수 있고요. 네, TSMC, 삼성 말고.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업체가 아닌 예를 들어 테슬라든 뭐 다양한 가전 업체들이 그럼 이제 미국에 수출하려면 인텔 칩을 써라. 이런 식의 네. 2차 압력도 추가적으로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악재고 나머지 모든 회사들도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대적으로 그런 회사의 제품을 강제로 사야만 하는 그러지 않으면 미국 수출길에 막히는 이런 정도의 시나리오도 현재 검토되고 있어서 굉장히 악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편으로 일본도 현재 자국 반도체 업체를 향한 지원책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일본 정부가 약 한 우리 돈으로 한 8조 9천억 정도의 자금 지원책을 이미 발표했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추가 지원금을 더 내고 여기 더해서 정부가 직접 출자까지도 한 1,000억 엔 정도 한다라고 해서 총액으로 한 20조 정도의 쉽게 말하면 이제 정부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이제 직접 업체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제 라피더스라고 해서 반도체 관련한 우리로 네. 치면 생산 연합 같은 데거든요. 어. 이쪽으로 지원하는 대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미국과 일본에서는 국영 내지는 정부 지원 등등등 해서 사실은 민관이 총력으로 지금 현재 다급하게 정책과 이런 것들을 힘을 모아가는 형국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민관이 다시 한번 지혜를 짜서 이 파고를 잘 넘어야 되기 때문에 민과 관에게 다시 한번 숙제가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거 8월에 너무나 중요한 사안입니다. 여러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이 마스가가 해결사로 주목받았죠. 그런데 지금 안보와 정치 변수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미국 쪽 법과 규정이요, 외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짓는 걸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 유출 걱정도 크고요. 그래서 나온 현실 해법이 조선 블록 방식입니다. 이 배를 통으로 만드는 대신에 선체를 블록 단위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한국에서 만들고 또 무기 전투체계 탑재와 최종 조립은요, 미국 현지에서 하는 겁니다. 이 블록에는 기밀 장비가 빠져 있어서 보안 우려를 크게 낮출 수 있죠. 양쪽 모두 이익입니다. 이 미국은 일정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또 한국은 가격이나 납기 경쟁력을 살릴 수 있어서예요. 미국 쪽 법과 제도도 바뀌려는 움직임이 보이죠. 올해 미 상원에 동맹국 조선소 활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 통과 전이긴 해요. 하지만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마스가 구상도 함께 거론이 되면서 한국과 미국 조선 협력의 틀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핵심은 블록 제작 역량이에요. 이 초반에는 블록부터 이후에는 모듈, 정비, 기자재로까지 확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H현대 계열의 곡블록 외주 비중이 높은 현대힘스 같은 기업이 대표적입니다. 국내 1위, 선박블록 제작사이죠. 물론 변수도 있습니다. 일부 기자재, 원자재 공급망이 중국에 얽혀 있고요. 대형 블록 해상 운송비가 오르면 경제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의회법 개정 속도에 따라서 사업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 끝까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나스가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지금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조선 블록입니다. 기술 유출을 막으면서 또 양국 산업을 함께 살릴 수 있는 절충안. 블록 건조가 한국과 미국의 조선 협력의 성패를 가를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시장 외국인이 좀 현선물 매도 폭이 좀 늘어나네요. 이러니까 지수가 좀 떨어지는데 마지막까지 오늘 시장도 저희 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좀 시장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후장까지 힘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